각자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드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가 인권인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권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고리타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하지만 제 삶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특별히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돈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 잘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느껴요. 저는 꽤 보장되고 있긴 한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그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동장애인 학생 한 명이 자신의 집과 가장 가까운 우리 학교로 전학 오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이 전학 올 경우 휠체어로 등교할 수 없는 학교 환경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만약 공사가 진행되면 약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좁은 통행로를 이용해야 하고 수업 중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명 때문에 나머지가 불편해지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주변 학생들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도움을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다리를 다친 학생들이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이건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명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도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앞에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만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이야기 해주었네요. 학교에서 인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수 대 다수의 대결이나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과 배려와 같은 숫자와 효율성의 문제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인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면 앞에서 말한 이동장애인 학생은 누구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동장애인 학생이 누군가의 배려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학교는 평등한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인권은 보편성과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만약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면 그 시설은 단지 이동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회의 가장 약자인 사람의 인권이 보장받는다면 결국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학교 안에서 우리의 인권을 지키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지난 시간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에 나오는 권리들이 교칙으로 보장되면 좋겠어요. 국민의 인권을 지킬 책임이 국가에게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다들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인권 교육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 대상으로도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면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학교는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거나 인권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혐오 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정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흑형, 결정장애, 다문화 같은 표현은 직접적인 비하의 의도가 담긴 말은 아니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을 구분하고 결국엔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혐오 표현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말, 글, 몸짓, 기호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냥 장난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걸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혐오 표현을 들으면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혐오 표현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실질적인 차별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장난처럼 쓰는 말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다는 것,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실제로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나도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감정, 생각,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안전한 공동체라면 구성원들이 모두 평등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누군가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혐오 표현은 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를 깨뜨릴 거예요. 나의 자유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함을 깨뜨린다면 그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 앞에서 멈춰야 하니까요. 선생님, 그럼 제가 무심코 쓰는 말들 중에 혐오 표현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쓰는 말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고민이 된다면 아래의 질문을 떠올려 봅시다. 1.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나 그 속성을 이유로 안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2.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나요? 3.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속성이나 집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그것은 혐오 표현이고 분명한 폭력입니다. 만약 위의 질문을 떠올리면 고민이 된다면 한 번 더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선생님, 그럼 친구가 혐오 표현을 하거나 교실에서 혐오 표현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실에서 혐오 표현이 들렸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모른 체 하지 않기. 두 번째, 단호하게 대응하기. 세 번째, 함께 대화하기입니다. 먼저 모른 체 하지 말아주세요.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혐오 표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말은 해도 괜찮구나 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해주세요. 그것은 혐오 표현이야 라는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대화해요. 교실의 구성원들과 함께 혐오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농담이라도 왜 혐오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그 말이 혐오 표현인지, 왜 혐오와 차별에 둔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시다. 우리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평등하고 안전한가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우리 학교와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요. 우리 학교는 1. 혐오 표현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법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2. 혐오 표현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혐오 표현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3. 모든 구성원에게 혐오 표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나요? 4. 혐오와 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나요? 5. 혐오와 차별 문화에 대한 학교 안팎의 의견이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학생은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학교의 인권 옹호자입니다. 2.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2.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차별을 살피고 평등, 다양성 존중에 대해 논의하며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3. 학급이나 학교 규칙을 정할 때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에서 소수자인 구성원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혐오와 차별 문화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학생은 혐오 표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혐오 표현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혐오 표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2. 혐오 표현의 문제는 피해 당사자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3. 혐오 표현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4. 혐오 표현은 특정 피해자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5. 무심코 나누는 대화 속에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있나요? 6.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만약 아니요라고 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해 가야 할 부분이겠죠? 한 번에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모두 함께 조금씩 노력해 간다면 조금씩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학생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권위에서 만들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발표한 혐오 표현 대응 실천 행동을 보면서 함께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볼까요?